자, 이번 시간에는 어근 폴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을 배우겠습니다. 폴트는 밑에 보시면 carry, 운반하다 라는 뜻이 있죠. 자세히 더 보시면 carry에는 카가 들어있죠. 마차, 차를 가리켜요. 차나 마차. 지금은 차가 있지만 옛날에는 마차였겠죠. 다 운송수단이었던 겁니다. 운송수단, 운반. 그래서 운반하다, 운송하다, 나르다 뜻을 갖고 있는 말이 폴트였어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1톤짜리 트럭, 현대자동차 나온 거죠. 포터라고 부르죠. 포터. 여기 포터가 있네요. 짐꾼이란 뜻입니다. 자, 폴트는 항구고요. 항구는 옛날에 백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엔 비행기길 있죠. 에어포트라고. 국가를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 관문, 마치 우리의 현관과도 같은 곳입니다. 현관, porch. porch 여기 있네요. 현관,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 다음에 항구와 항구 사이로 운반할 수 있으니까 나를 수 있는 거죠. 이바일이라고 합니다. ABLE가 붙으면 항구와 항구로 나를 수 있는, 그래서 운반할 수 있는, 그래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휴대용해, 이런 뜻도 있습니다. 포털은 우리 네이버나 다음을 포털 사이트라고 그러나요? 포털 카페? 아니고 포털 사이트라고 그러죠 보통. 제일 처음에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 접속할 때 들어가는 현관과도 같은, 그래서 포털이란 말을 쓰는 거고요. 입구란 뜻입니다. 대문, 정문, 현관, 입구. 자, 폴치는 아까 보신 것처럼 주택이 있으면요, 첫 번째 들어오는 현관에 위쪽으로 지붕과 연결이 된 곳이 있어요. 이렇게 쭉 집이 있으면, 이렇게 집이 있으면 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겠죠. 여기에 천정에서 쭉 내려와 있는 이렇게 입구가 되어 있어요. 그걸 폴치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다 입구와 문과 그리고 들어가는 관문이어서 이동을 나타내는 데 갖고 있는 말이 폴치였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폴트는 운반이고 나르다라는 얘기고요. 폴리오는 원래 나뭇잎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나뭇잎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운반해서 다니는 그런 작은 서류 가방을 가리키고 그 종이를 감싸는 첩을 가리키는 게 폴리오였거든요. 합쳐서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고, 이게 뜻이 뭐가 되냐면 종이 끼우개, 손가방 이런 뜻도 있고요. 그 투자기관에서 뭐라고 쓰냐면 여러 가지 주식을 분산 투자하는 안들 있죠. 안. 유가증권 일람표라고 합니다.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부르죠. 뭐 그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었고요. 다음 거 볼까요? 디폴트. 이거는 폴트가 한국어 입구라고 그랬죠.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off.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쓰냐면 국외 추방이라고 하죠. 자, 국경선이 있는데 그 항구 들어가는 입구에서 불법 체류자야. 그럼 어떡하죠? 그 사람은 항구에서 다시 내보내겠죠. 그걸 디폴트라고 합니다. 국외 추방시키는 거예요. 강제 이송시키는 겁니다. 그거의 명사형이 deportation. deportation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portion, 이거는 부분, 몫이란 뜻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이건 뭐냐면 폴트는 운반하고 나르는 거죠. 그 다음에 운반하고 나른 것이랍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을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바다에 떠 있는 고래를 한 마리 사람들이 잡았어요. 그럼 그 추장이 다 먹나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동네 추장이 다 먹진 않겠죠. 어떻게 하냐면 그 참여한 정도에 따라서 나누었겠죠. 그게 고래가 있으면 몫으로 되겠죠. 내가 가져갈 고기의 목. 그게 포션이에요. 다시. 내가 가져갈 전체, 운반, 우리 집으로 갖고 가야 될 나의 몫이 있겠죠. 그게 부분이겠죠. 나른다라는 뜻에서 할당, 일부, 부분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포션 더 쉬워지겠죠. 아직 일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아직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발음도 비슷하죠.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리라는 뜻입니다. 미리 날라요. 그럼 뭐죠? 그러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랑 나랑 5대5 나눠갖자, 뭐 6대4로 갖자, 뭐 7대3으로 가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비율제라고 하잖아요. 비율. 결국 어떤 것에 비율을 갖고 있고, 비율은 조화가 이루어졌겠죠. 균형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비례도 되고 균형도 되고 그다음 비율도 되고, 하진 않았지만 미리 자기 거로 날아가는 것, 운반에 가는 것, 그래서 몫이 되는 것이고요. 할당이라는 뜻에서 비율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요거의 형용사는 두 개가 있는데 거의 같은 뜻으로 쓰니까 이걸 쓰나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proportionate, proportional 같은 뜻으로 보시고, 비율에 해당하는 조화로운, 비율적인, 상대적인 또는 균형 잡힌, 왜냐면 비율제니까요. 자, 얼굴하고 몸이 비율이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커요. disproportionate. 반대라는 뜻입니다. 균형이 안 잡힌, 비율이 안 맞는. 자, proportional 같은 뜻이 될 것이고, 요거의 반대말이 disproportionate예요. 발음이 disproportionate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였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transport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자 강이 있어요. 이쪽에 사람이 살고 이쪽에 사람이 살아요. 자, 얘 입장에서는 얘가 트랜스고요. 얘 입장에서는 얘가 트랜스예요. 건너편, 반대편이라는 뜻입니다. 자, 뭐 어떤 경계선이 있고 그 경계선의 반대편이 트랜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가 남자야, 여기가 여자야.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는데 이걸 건넜어요. 그럼 transgender 이렇게 표현됐던 거죠. 트랜스는 이렇게 건너편 반대쪽으로 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port가 붙었으니까 반대편 건너쪽으로 날아가다 또는 운반하다. 그래서 사람과 물건 같은 걸 저 건너편으로 날라주는 걸 우리 운송이라고 하죠. transport, 운송하다, 나르다. 그거의 명사형이 transportation이죠. 자, 대중교통 할 때 mass transportatio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크게 시켜볼게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opportune. 자, 여기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OP라고 적혀있죠. 그 다음에 port가 들어있죠. 이렇게 운해가 들어있고요. 운해는 형용사.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물고기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눈고기 된다. 물고기의 눈에 해당하는 말이고 여기가 이제 어글에 해당하는 말이죠. 요거는 원래 OB였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글자가 P로 시작하면 얘도 자음동화 때문에 따라갑니다. OP로 변한 거죠. 반대편이란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나른다 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자, 반대편 저쪽. 자, 항구에서 또 다른 항구로 물건을 옮기려면 일단 예전엔 동력선이 아니었잖아요. 나룻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항구에서 이 항구로 물건을 실어 날라야 물물 교환해서 뭐 하냐면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을 텐데 이거 매일 비 오고 매일 바람 불어요. 그러면 이 배를 나룻배를 가지고 여기 건너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장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말 이해되시나요? 자, 반대쪽에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opportunity 되고 발음이 opportune 이렇게 하고 반대편 항구로 나를 수 있을 것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매일 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비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도 딱 적당하게 불고요. 역풍이 불지 않고 순풍을 탔어요. 요게 opportune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 시기가 좋다, 형편이 좋다, 그래서 적당하다, 편하다라는 뜻이 갖고 있는 말이 opportune이었습니다. 좀 어렵나요? 조금 어려웠어요. OB에 초점을 맞추시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는구나. 그게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시기 적절할 때만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서 나온 말이 opportunity, ITY 붙었죠? 라틴어로 ET라고 합니다. 자, ET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항상 명사로 쓰였어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기, 좋은 기회죠. 기회 또는 기운, 이런 적절한 기운, 기회, 가망 이런 뜻으로 opportunity 많이 쓰는 수능 기본 단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옆에 보시면 위쪽에 볼게요. export가 있는 바깥으로 이거는 x는 out이잖아요. 바깥으로 항구 바깥으로 나갔네요. 그럼 수출하다 하면 될 것이고 수출품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근데 발음이 동사로 되면 export 이렇게 돼야 되고 수출품 명사 이러면 export 이렇게 앞에 promise에 바뀝니다. 동사로 가면 export 이렇게 가고요. 명사 수출품 그러면 수출품 export 앞으로 갑니다. 이거 조심하시면 되겠고 이 반대가 import였죠. 항구 안으로 들여옵니다. 아무거나 들어온 게 아니라 수입하는 거고 아무거나 들어온 게 아니라 필요한 거, 중요한 거, important.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import에서 important가 나왔구나. 근데 거기 좀 희한한 단어가 하나 있죠. importune이라는 단어가 있죠. importune은 뭐냐면 폴트가 항구고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들어오는 첫 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뜻이 뭐냐면 항구로 들여보내주세요. 아니면 집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웹하는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가끔 이런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낮에 좀 있으면 낮에 보면 이렇게 밖에 뭐 물 좀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집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사정하는 거죠. 근데 저는 굉장히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뭐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뭐 도를 믿으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뭐 포교 활동 저는 그거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어쨌든 집 안에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집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날라달라고 계속 구걸하고 애청하고 간청하는 걸 importune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끈덕지게 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괴롭힌 거죠. 성가시게 구는 겁니다. importune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다시 우리 포털로 돌아가 볼게요. 들어가는 현관 네이버 생각하시고요. 다음 생각하세요. 들어가는 입구 현관입니다. 안에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귀찮거든요. 괴롭거든요. 특히 내가 달갑지 않은 사람이 그럴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나한테 조르는 거 그걸 importune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럴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왜, 예쁜 여학생이 있으면 남학생들이 어떡하죠? 치근덕대죠. 그걸 importune이라고 부른 겁니다. 귀찮게 하는 거거든요. 다음 클리어 해보고, 그 다음에 리포트가 있죠? 리포트. 이거는 뭐냐면 보고하다, 보고서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대학생들 레포트 그러는데, 다시 날르다. 보통 뭐를 나르는 거냐면요. 소식, 소문, 이걸 날라주는 거예요. 이게 보고하다, 보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 리포트였거든요. 그래서 또 만약에 어떤 소식이나 사건, 나만 알고 있는 정보를 경찰에 알려주는 거. 그래서 리포터 폴리스 하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다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소식을 전달해준다라는 뜻입니다. 리포터블. 그럼 경찰 얘기 나왔으니까 그 기자도 가능하죠. 기자 입장에서는 그 사건을 갖다가 리포터블. 아바일이 들어있죠? 뜻이 뭐냐? 할 수 있는 거야? 보도할 수 있는, 보고할 수 있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 있죠? 공항에 들어올 때 입국하는 사람이 자기가 열이 얼만지, 그죠? 꼭 얘기를 해줘야겠죠? 보고 의무가 있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보도할 수 있거나, 말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보고할 수 있거나, 그런 위치에 있거나, 보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보도하거나, 아니면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발음이, 레포어, 불어인데요. 원래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라뽀라고 읽어 라뽀. 뜻이 뭐였냐면 이것도 리포트에서 나온 말인데 이건 뭘 날라주는 거냐면 안부 인사. 식사하셨어요? 뭐 아침에 잘 주무셨어요? 건강하시죠? 이렇게 안부 인사를 계속 날라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서로 친한 사람이죠. 자주 보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 관계를 라뽀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레포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좋은 멋있는 단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comport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come이란 말은 자 물고기 중에 맨 앞쪽 모두 다 함께 완전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port가 들어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뭘 나르냐면요. 함께 완전히 다르다. 자신의 생각과 몸의 행동을 자기의 몸과 행동이 함께 날라줘요. 그럼 어울리겠죠. 적절하겠죠. 그런 뜻을 하는 말이 comfort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행동하다, 처신하다 뜻을 갖고 있는 말이고요. 그 적절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뭔가 마음이 따로 놀지 않고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어울리는 행동하다 뜻이 있는 겁니다. 행동하다, 처신하다, 어울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 comfort였고요. 오늘 마지막 단어네요. purport. 자, per는 완전이란 뜻이고요. port는 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신념, 생각의 집합체인 철학을 완전히 날려주면 purport. 결국 완전히 다른 게 뭐였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목적이 되겠죠. 취지, 요지, 뭐 이런 말. 그 다음에 동사로 쓰게 되면 목표나 의지를 갖고 있는 뜻하다, 주장하다 이런 말이 갖고 있는 말이 purport였어요. 다시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완전히 날라준다. 그게 바로 목표였던 거거든요. 동사로 표현하면 주장하다, 뜻하다 이런 말이 되고 명사로는 목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ort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